와이즈 경제연구소 최영조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 대표님. 네? 화요일 날 그 호수비 머리 좋았는데 왜 또 위에다 올리셨어요? 아, 바꿔 꼈습니다. 어? 머리를 바꿔 꼈습니다. 다른 걸로 껴가지고요. 아 뚜껑을 딴 걸로 덮고 오셨어? 투구입니다, 투구. 두고. 네. 내용물은 안 바뀌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절대 안, 예.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좀 섞어야죠, 이렇게. 섞어야 돼요? 네. 예. 아 레넌드님 톰 형 뭐 샀어 그러시는데 저도 지금 계속 간식 얻어 먹으면서 그거 한번 물어봤는데 아 대단하네요. 철칙인가 봅니다. 근데 안 알줍니다. 안물 안궁. 안물 안궁? 네. 뭔지 모르시죠? 요즘 안 궁금하고 MZ 세대 예. 안 궁금하고 앞에 안물은 안 물어보고 안 궁금. 안 물어보고 아, 안 간식 궁금. 물려 그럼. 한입 먹었는데 네. 아니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9일 날 밤에 주무셨어요? 거래하느라고 못 성날 밤이죠? 그날 성날 밤. 요즘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 수요일 날 밤에 성날 밤. 주무셨냐고. 네, 못 잤고요. 개표 뭐 방송으로. 하시느라고?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제 시장도 봐야 되고 뭐 뭔 시장? 코인 시장이요. 아 요즘 코인 재밌어요. 지금 코인도 하셔? 보통 보면은 그러다 몇 번 이렇게 해보다가 그냥 그렇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급변하고 변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코인에 대해서 밤에요, 새벽에요. 새벽에 눈이 못 자겠더라고요. 왜? 보고 이게 멀찌감치해서 그냥 보고 있다가 잠깐만 이거 기회인데 하고 있다가 쑥 들어갔다가 나와보고 또 개표 있다 방송 보면 보다가 어차피 개표 방송 봐야 되니. 네, 그러고 예. 뭐 그때 한참 뉴욕 들어갈 테니까 뉴욕장도 뭐 슬쩍 보다가 네, 삼중 스테레오였죠. 삼중 스테레오. 네, 대선 방송과 영어가 들리면서 코인 또 봐야 되는 이런 마루가 얼마나 넓으면 TV가 3대가 들어갈까요? 야. TV가 아니죠. 뭐 그냥 태블릿부터 뭐 그냥 폰 3개 깔아놓고 뭐 오케이. 그런데 잠은 언제 주무셔? 잠은요? 응. 지금 자겠습니다. 참나. 네. 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려고요. 그냥 이제는 정석적으로 한국 시장만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면 되겠죠, 시장님? 아우 노 관심. 안물안구. 안무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시작합시다. 위클리 리포트. 네. 네, 이번 주 3월 둘째 주 또 드라마틱한 한 주를 보내시고 드라마틱했죠. 네, 시장도 근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유럽 시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늘도 드라마틱하겠네요. 네. 그냥 막 변동성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가장 처지는 유럽 뭐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또 급등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큰 때는 제일 아래쪽에 검은색. 네, 검은색이 유럽이고요. 네.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게 미국의 나스닥. 그래도 좀 견조하다. 뭐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5개 비교를 하는데 코스닥이 제일 그나마 낫네요. 네. 오늘자까지는요. 그렇죠. 네. 중국도 오늘 거의 뭐 폭탄 맞다가 살짝 오후장에 돌려놓고 오전에 폭탄 맞은 거는 뭐예요? 뭐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어떤 식으로? 그러면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중국에 상장된 종목들 회계 기준에 위반되는 쪽을 한 3개월 주겠다. 거기서 3개월 내에 그 회계 기준에 맞지 못하게 되면 퇴출하겠다. 그래서 이 AD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ADR이면은 그 예탁제 그렇죠. 인가? 예탁. 그래서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거 분위기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그러면은 괜찮다. 가져와라. 홍콩 주식에 상장된 종목으로 바꿔줄게. 그런데 뉴욕에서 쫓아내면은 뭐 그냥 와라. 예. 홍콩에 상장해줄게. 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 쪽에서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을 코스닥에 와서 바꿔준다.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중국에서도 좀 이런 난리 블루스가 펼쳐졌는데 네. 막판에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는 거의 뭐 코를 딱 잡고 쭉쭉쭉쭉 끌어올리더라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면 그쪽은 1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점심 먹고 와서부터 잡아 당겼구만. 딱 거래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자발적인 저가 매수라고 보기에는 좀 차트가 이상하던데.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선. 네. 가버먼트 뭐 어쩌고? 네,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추정이죠. 저희가 뭐 추정. 네, 추정. 그냥 네. 뭐 좀 어른분이다. 좀 네. 뭔가 이 국가대의 흔적이 어른어른했다. 좀 그런 느낌이 세게 있다. 느낌이 좀 들었다 정도. 예. 깊게 알지 마시고. 오케이. 공항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확 달렸다. 네, 그렇게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또 다음 주도 중국 이슈 뭐 또 별거 많더라고요. 다음 주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면서 또 중국. 예, 네.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복잡한 단계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나스닥 일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차이가 일단 지금 코스피는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하하. 고점과 저점. 다 이렇게 채널을 그어 보면은 고점도 낮고 저점도 낮고 딱 지금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에서의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저점대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감, 일말의 지지 가능성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뭘까?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 잘 견디는데 올라갈 힘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동양을 지켜보겠다. 딱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스닥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살짝 위태위태한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나스닥. 네. 저게 잘 버틴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럼 주식 파셔야죠. 아니 나스닥은 나스닥. 아, 예. 제가 말씀드린 근데 나스닥. 코스피에서 또 우리 김 대표께서 또 선을 저렇게 끄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차트를 보고도 그렇죠. 다양한 어떤 시각이 가능하고 그 관계. 나는 이때까지 지금 그것만 봤거든요. 이렇게 삼각부요? 삼각형, 네네.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그렇죠. 하단이 깨졌다 싶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 저렇게 우하향하는 채널을 그리니까 말이 되네 또. 네, 저는 또 저걸 보고서 그런 어떤 그림들을 그리지 않고 저점을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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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저점을 지금 깨느냐 안 깨느냐. 제가 이제 그렇죠. 봤던 게 이제 화요일 아침에 개장과 동시에 저점을 수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느냐 안 깨느냐인데 안 깨고 올라오길래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배팅이 들어갔던 건데 네. 저점을 안 깨면 이제 물론 김민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상단도 닫혀 있는 건 맞습니다만 나름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또 그랬던 거죠. 지금 이 장에서는 보니까 종목 잘 찾아서 저 단타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 장이 보니까 화끈하더만. 요즘 테마도 장이. 확실하고요. 테마도 확실하고 예. 시즌입니다. 시즌이요. 네. 메뚜기 한철. 네, 제가 이제 코인 그만두고 코인을 그만두고 예, 당분간 코인 그만두고 한국 시장을 해야겠다라는 쪽에 뉘앙스를 딱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쪽은 이제 좀 잠 좀 자고요. 우리 제리가 건드린 코인은 절대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정통 코인은 아니다에 내가 500은 건다. 저는 왼손을 걸겠습니다. 이더리움 맞는 아 그래? 빨리 집어주세요. 빨리 집어주세요. 네. 씨. 네, 이더리움보다 제가 지난번에 코인 얘기 나올 때 살짝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이더리움 그때 그때 뭐 루낙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시죠? 그때 무슨 달 뭐 예. 요즘도 그거 건드리고 계셔? 네, 그거 매매 제일 많이 했고요. 그냥 신고가죠. 네, 그 비밀은 코인의 상품 설명서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봐요? 코인 상품 설명서는? 영어로 돼. 아니, 그 어디서 보는데? 저 그 전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어요? 네. 코인 사이트가? 네, 제가 주소를 까먹었고요. 맨날 보는 거 즐겨찾기로 보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다. 네, 거기서도 다 IPO하게 되면은 또 하는데 하루에 올라오는 정보량이 와 주식 그 정보 올라오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커버하나 싶어서 와 코인 하시는 그걸 분들 우리 참 학창 시절에 그만큼 그거 공부했으면 지금 좀 달라졌어. 공부하셨잖아요, 수석. 그때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수석.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도 돈 잃으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긴 그러니까 코인도 뭐 그냥 자기만들의 세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특히 저 MZ 세대들 되시는 분 20, 30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못하겠습니다. 거의 뭐 전문 용어를 막 쓰다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것은 또 김민수 대표가 또 꼰대가 되는구나. 네. 어. 뭐 형님이 뭐 아세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근데 이진우 네. 거기 제리 네. 차영 톰도 있습니다. 거기. 네. 거기요? 네. 아니 근데 이진우 선생님만 보고 말씀하시길래. 끼워드려야죠. 아, 예, 네. 예. 네. 그렇게 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 폭발하고 있는 장세고요. 맞아요. 심리가 뭐 전쟁까지 가세되다 보니까 게다가 다음 주에 이어지는 뭐 FOMC 결과가 이제 저희 뚜껑 열면 금요일 날 나오죠. 뭐가? 금요일 날 17일 날 반영되는 거죠.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걔네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이니까 예. 우리 시간은 금요일 아침이죠. 네, 금요일 FOMC 새벽. FOMC 네. 목요일 네. 새벽에. 그러니까 그쪽에 화수고 아, 화수니까?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네. 어지간하면은 목요일 새벽이에요. 네. 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뚜껑 열어보자는 입장이 좀 더 맞지 않나. 뭐 지수는 방향 잡기는 아직은 그렇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조금 좀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예탁금은 안 늘어납니다. 정체네요. 그 정체인데 시장이 빠지는데 신용이 늘어난다. 요거에 대해서는 참지. 네. 요즘 최근에 개인들 매수 막 들어오면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지금 신용으로 사는 겁니다. 그쪽에 뭐 단정으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쪽이 올라오는 거 보고는 오늘도 1조 넘었잖아. 걸어서 했어. 1조 넘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는 또 베팅하는 게 또 코스피 쪽에 다들 그거죠. 삼성전자는 안 망해. 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 뭐 단축된대. 뭐 이런 쪽 시황이 단축된대. 이러면서 이쪽에 베팅을 많이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건 뭐 좋긴 한데 신용으로 사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시점에 베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경각심을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네. 뭐 수익률 대회에서도 뭐 1등 먹는 사람들은 신용 막 쓰는 사람들이더만. 아, 신용이 정도가 아니고요. 미수까지. 네, 미수까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단타 치면서 신용 미수를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자 부담이 별로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물려가지고 보통 신용 3개월 주잖아요. 그게 3개월. 이제 3개월 단위로 연장인데 그때마다 금리가 팍팍팍 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금 8만 원 정도의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팔기도 애매하면서 지금 끌려가는 거죠. 그럼 3개월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자료 준비를 해올 텐데 네.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네. 증권사들은 벌써 신용금리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해요? 10%대까지 나옵니다. 10%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그렇고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벌써 신용금리 올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깜짝 놀라게. 화가 나잖아요. 이제 나보고 버럭이라 하지 마세요. 저 요즘 많이 순해졌으니까 버럭은 우리 차 소장님으로 갑시다. 버럭이 아니라 이거는 호르몬 분비의 네, 중년의 고민. 네. 저는 이온유라고 불러주세요. 온유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뭐 특별히 부를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보여주셔야죠 좀 이따가. 네. 그리고 업종별 코스피 쪽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또 여기서 나오는 건 일단 외국인들 뭐 기관 연기금까지 다 매도. 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지금 보면은 뭐 개인들이 딱 사는 거 전기전자. 아 그렇구나. 매수 집중돼 있고 화학 뭘까요? LG. 엔솔 사고 있어요? 엔솔은 전기전자잖아요. 전기전자가 그거 말고 화학 쪽도 최근에 들어오는 기본 화학 제품들, 네, 그 범용 제품들 쪽도 열심히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네, 사네요. 많이 삽니다. 생각보다 많이 정제 사고. 마진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포함된 네, 종목들이 포함돼 있고, 있고. 네. 또 운수 장비는 현대차, 네. 이렇게 들어오고 금융주 이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인들 사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연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근데 유통 쪽은 지금 오늘 많이 날라갔잖아. 이게 또 오늘의 핵심입니다. 유통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제 제가 매일 체크하다 보니까 네. 어제까지는 이게 안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그러니까 거의 네. 유통이란 유통주는 싹 다 그냥 기관들이 사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기관들이. 네. 정확하게는 리오프닝. 이거를 유통이면 뭐 백화점 또 뭐 호텔 신라, 면세점 그런 쪽. 네. 신세계, 이마트 이런 쪽. 네. 이게 갑자기 뭐 죄송하지만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제가 지금 개인들 사시는 중에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네. 금융이죠. 네. 이걸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자료를. 화요일 날? 예.
저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그러니까 이거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걸 사시는데 제 뇌피셜도 한번 들어보고 사십시다. 화요일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차 소장님 아예 이제 작심하셨구나.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차영주 하면 막 이가 갈린다 소리를 듣대. 네. 그 와중에 차 소장님이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소장님의 깊으신 가르침을 제가 받사와 해야죠. 목소리만 가르치면 하셨네요. 버럭버럭. 그래요. 야, 지금 우리 개인들이 저렇게 주력하고 있는 저거를 갖다가 사면 안 되는 이유를 화요일 날 준비해서 발표하시겠다고 미리 예고까지. 예. 그리고 안 나오시. 네. 갑자기 월요일날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이상 네. 나오겠습니다. 그래,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어차피 지금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예. 아, 그러니까 여기 잠깐 덧붙이면 그러니까 좋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경고의 음을 울려줘야 된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딱 보다 보니까 가슴이 왠지 싸해지는 종목이 하나 보이네요. 카카오. 아, 네. 카카오가 외국인 기관 기관 같이 동시 순매수 1위로 들어오고 있고요. 벌써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더블 난 거 아니야? 저점 대비. 아니죠, 한 10% 정도, 15% 정도. 8만 원대, 아니 9만 원대 밑에서 지금 10만 원대 위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난 건 아닙니다. 네. 아, 내가 아까 다른 차 타고 헷갈렸구나. 예, 예. 아, 카카오는 예. 바닥에 올라온 거. 뭐 어디 사설 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야. 네. 딴 거하고 헷갈렸다. 예. 그리고 또 보면은 한국전력 동시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완전. 네 코스닥에서는 컴홀, 컴홀. 예 컴홀 들어오면서, 컴홀이 겹치네. 네. 그래서 또 기조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쪽의 동향은 뭐 삼성NG, 또 GS건설,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네. 경미나, 경민아. 네 이쪽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B2B적인 경기 민감주들은 외국인들도 관심이 있는데 기관은 B2C 쪽에 있는 쪽, 오늘 유통주도 마찬가지죠. 네. 그쪽의 경기 민감색 방어주보다는 이쪽도 경기 민감에 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에서 연결되면서 SK도 오늘 많이 샀네요. 보니까 오늘 많이 사서 이렇게 딱 들어오기 오늘 시작하더라고요. 주가가 좀 견디했죠. 예. 그런 상황들이고 또 현대건설 들어와 있고 건설주나 해운주 이쪽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이 더 강했죠. 네. 근데 약간 각기의 전투의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딱 보여지는 게 일단은 엔터 뭐 그리고 엔터는 YG 엔터부터 지금 JYP 뭐 이런 것들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게임 쪽에 NC소프트까지 네. 그리고 또 위메이드 네, 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 들어와 있고 좀 덜 간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저게 요즘 이렇게 종목 언급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렇게 아프리카 TV를 갖다가 들고 오시던데 뭐가 있어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다 싶어서 카카오 이쪽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또 관심주로 말씀드렸네요. 아프리카 TV를. 관심주로 네. 말씀만 이제 추천만 하고 본인은 안 건드리고 좀 약간 좀 무거운 거보다 오늘 이쪽 말고도 매매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한 6%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3시 반에 끝나는 게 야속하죠. 그러면 시간에까지. 네,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네. 밤새도록 했으면 좋겠지. 아닙니다. 코인처럼. 그런 거 없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끊을 때 끊을 줄 아는. 네, 이거는 됐다. 집에 가서 쉬자. 퇴근할까요? 네, 그런 쪽인데, 그래서 지금 동향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약간 겹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다 다른 쪽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 주에 하루 쉬다 보니까 또 이제 주된 트렌드가 아직은 확 안 잡힙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쪽에서 거의 변화가 나왔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는 과거에 보여줬던 IT, LG노텍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주성이나 이런 몇몇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은 보이는데 리노공업은 뭐 어떤 회사입니까? 리노핀 반도체 소재. 반도체 소재. 예. 저 리포트 나온 거 보고 요거 마음에 든다 싶었는데 그냥 오늘 한 3% 쭉 올라오더라고요. ROE가 높습니다. 리노공업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규모는 작은데 반도체 그 소재 업체 중에서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노땅들은 옛날부터 차 사고 나면은 그 보험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업사 들어가서 차 손본다 할 때 나 그런 공업인 줄 알았지. 그럼 리노가 수리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도 리오프닝이 오늘 왜 떴을까요? 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중요한 변화겠죠. 왜 떴어요? 정부가 발표 있었죠 오늘 오후에. 정책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세가 됐다라는 쪽에서 오늘 여기서는 지금 어떤 발표였죠?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발표가 날 걸로 봤었는데 오늘 급하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면 네. 7일 격리하거든요. 네. 격리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공항버스 다닐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요. 공항버스.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방역 택시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면 그걸 타고 이제 주거지까지 우리나라 신고한 데까지 가는데 이제 그거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해외에 만약에 미국에 계신 친인척분이 그 접종 증명서를 갖고 오면 우리나라 와서 격리 면제. 격리 면제. 네, 그게 이제 되면서 이제 풀어졌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갈 나라가 없어요. 거기가 비밀이 있죠. 거기가 이번 정부의 비밀이 이번에 윤 당선인께서 전화 통화를 해외 정상들과 한 순서를 혹시 아십니까? 미국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 다음이 어딜까요? 미국 다음? 일본 아닌가요? 일본. 미국 다음에 일본은.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순서 미일 중으로. 네. 순서대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순서대로 했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관계를 개선한다.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바로 옆 나라고 일단 교류는 시작이 된다라고 되면 일본부터 이게 여행객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라는 쪽에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그건 좀 너무 앞선 거고요. 저는. 앞선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LCC 쪽. 지금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까지도 다 막다가 지금 이제 재계하고 이제 학계에서 반론을 해가지고 네. 비즈니스하고 유학생 받아들이는 게 몇 개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외교력을 펼쳐서 그런 걸 열어야 되겠죠. 네. 입장을 여는데 이제 주력하시겠고 이제 그 부분이 되면 좀 좋은데 그거를 갖고 투자하기에는 저는 조금 너무 앞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한 가지 여행주들이 올라가야 되는 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정한 4단계 최고위의 여행 금지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풀어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걸 또 못 보셨군요. 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자가 진단 키트 쪽으로 방역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도 우리처럼? 도저히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뭐 공급했던 뭐 수젠텍 뭐 이런 회사도 같이 연결해서 뭐 한다라고 하던데 혹시 주가 움직이나 봤더니 뼈만큼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쪽도 중국도 이제 방역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제로 코로나 이제 집착 안 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총리가 그러니까 이달 한 20일경에 우리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리오프닝을 가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규제 때문에 못했던 거 이제 규제를 풀어준 거고 네. 두 번째 지금 심리적인 위축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위에서 막 이 사람 걸렸다 저 사람 걸렸다 뭐 지금 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피크를 찍게 되면 우리도 이제 그 자연 면역으로 가면 그 빨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네.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나오다 보니까 푸틴까지도 축전부대입니다. 지금요. 네, 지금 뭐 서로 뭐 제재를 하고 들어가서 뭐 좀 안 좋은 사이인데도 축전 보냅니다. 관행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관행이 보다 물론 이제 그런 거들하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가 딱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외교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이제 친밀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초기에는 구애를 하겠죠. 손을 네. 내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관계 개선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다 일단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다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 니네 그렇게 나와? 그럼 이제 또 뭐가 바뀌는 이런 현상은 나오겠죠. 근데 저게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텐츠 막 사줘서 지금 방영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생각보다 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도 생각보다 베타 서비스 빨리 진행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의외로 승인 빨리 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게 일단 지금 중국 쪽에서 변화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근데 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꼭 짚어야 될 게 네. 지금 이제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가 제가 지금 이제 어디 건지는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좀 희한한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포지션을 보면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그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기겁을 하는 사드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결정난 건 없습니다만 뭐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중국인들을 자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월가의 시각을 보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한한령 해제가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그런 비판적인 보고서도 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한령 내린 적이 한한령은 없다며. 한 적이 없다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공식적은 아닌데 그런 이제 유학생 리포트가 나왔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중국인 이제 명동에서 중국인 보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제발. 그렇게가 빠르면 이제 저희 확진자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여주다가 나머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이제 요거 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초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인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제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첨보 있잖아요, 첨보. 네. 저 화면에 첨보. 오늘 제가 그 방송 저랑 하지 않고 제 앞에서 방송하신 분 얘기를 듣고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첨보가 3천억을 메자닌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메자닌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분의 뇌피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3천억의 메자닌 채권을 발행해서 첨보는 이자 없이 돈을 3천억이 생겼다. 이자 없이? 예. 그러니까 메자닌 채권이 지금 쿠폰은 제로거든요. 지금 이제 저금이다 보니 옛날에 1%씩 주다가 지금 쿠폰이 제로니까 이자 없이 3천억을 빌렸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첨보가 자금 부담 없이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화요일 날 재무제표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채권 CB나 EB 이런 것들을 BW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미리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화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유상증자를 하는 거 하고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하는 거 하고 유상증자를 안 하고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는 거 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은행에서 빌릴 때는 이자가 붙죠. 그렇죠. 유상증자는 이자가 안 붙죠. 네. 어떤 게 비용이 더 클까요? 이거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날 화요일날 퀴즈를 내서 제책을 드릴 테니까 공부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붙는 게 조달 비용이 높으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조달 비용이 높으냐? 이걸 논리적으로 답을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화요일날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자금 조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 차 소장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 충정은 알겠는데 이 사람 마음 다 비슷하구나. 지금 차 소장님의 저 참 애타는 마음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알았으면 뭐예요? 유상증자 뭐 어떻고 은행에서 이자 내가면서 빌리면 어떻고 주가 모르면 장땡이지.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바닥에 발을 들이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안 됩니다. 기본은 해야죠. 그래도 기본적인 건 확인할 건 확인하고 알 건 알았죠. 맥주 세정에 말을 안 줘? 아니 뭐 짜달시니 뭐 확인해가 뭐해? 안 됩니다. 뭐시 인플레가 무슨 뭐 7.9%가 나오고 미국이 무슨 뭐 우크라이나가 어째 될지 모르겠고 무슨 뭐 슬슬 뭐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에 뭐 이상한 무슨 뭐 바이오 연구소들 소리도 실실이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샀는데 아니 뭐 어쩔 그냥 가면 내가 그냥 뭐 잘 찍어갖고 그냥 내 계좌만 그냥 뭐 빨개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인생 뭐 있어? 빨개져요, 근데? 제가 다 물렸는데요. 얼굴이 빨개진. 우리 연합 인포맥스 이거 로고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야, 벌써 친정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차 소장님은 장이 강하다라고 하셨고, 네. 아까 우리 채팅방에도 몇 분 그러셨어요. 장 나쁘지 않다 그러셨어요. 김 대표께서도? 저는 지난번부터 뷰 똑같습니다. 바닥은 찍었다고 보기 힘들다. 바닥은 찍었다고 보기 힘들다. 네. 하지만 종목은 찍고 움직이는 게 많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시장은
일단은 결론은 딱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LG에솔. LG에솔 때문에 시장이 더 왜곡되고 IT 쪽이 약간 맞물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은 더 있고 거기를 빼고 나머지는 한 3개월 지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도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거, 신, 매울 신자 아닙니다. 뉴, 새신. 예, 새 신을 신고 예 이런 정부의 변화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래도 좀 이런 장에서 뭔가 활력소 넓게 없을까라는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보니까 주말에 인수위원회 거의 명단이나 또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완성돼서 한 일주일 내에 또 계속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 아마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항상 그랬습니다. 이런 인수위원회 나와서 얘기 나오는 걸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연관된 종목들 찾아서 섹터별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기관들조차도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뭐. 네, 리오프닝이 주된 섹터가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솔직히 여행주에 대해서도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런 뉴스나 데이터들 나오다 보니까 순진하죠. 네, 참 순진하죠. 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개연성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변화된 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 근데 이거를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아직 종목들 뭐 실적 나오려고 하게 되면 지금 생존이 먼저인데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또 못 대응하실 수도 있다. 쪽도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나무꾼이 되셔야 됩니다. 나무꾼. 네. 좀 선녀를 찾아가요? 아니죠. 사슴을 먼저 네. 나무꾼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 지금 지수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우 지수 계속 더 떨어져. 아 이러면 어떡하나라고 보시게 되면 안 되고요. 예. 숲보다 나무를 숲보다는 나무를. 좀 오늘 요즘 보니까 좀 매매 잘 치시는 분 이렇게 찰지게 표현을 드릴게요. 네. 이러신 분들은 지금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섹터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보면은 항상 키워드는 섹터가 움직인다고 그거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같은 섹터 안에서도 비슷한 섹터인데 좀 소외됐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그 정도의 섹터지만 연관성 그러니까 좀 주가가 좀 덜 간 경우나 네. 그러면 후속 매수에 들어오겠죠. 이런 거 대응하면서 계속 아이디어 찾아가면서 대응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 주식시장에서 또 이제 뭐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김민수 대표가 얘기했고 우리가 LG엔솔 얘기를 조금 전에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LG엔솔이 이제 뭐 어제 오늘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었죠. 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고요. 그게 이제 어떤 규모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라는 건 팩트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이런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우려가 있었죠. 화요일 날 40만 원대 후반 매수 의견을 내신 리포트가 나오는 거는 정권사에. 예, 조금 그거는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그분의 비율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따듬따듬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감히 말씀드릴 그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해외 기업 대비해서 비교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이게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얘기를 근거로 물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버럭 차영주 소장님 작심을 하셨구나. 개인들한테도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할 얘기는 네. 한다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일 없다고 그쪽 업계로 이제 또 증권사 리포트 관행에 대해서 또 쓴 말은 다 내가 가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내피셜 수도 있고 객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한 투자자로서 한 개인 투자자로서 업계 얘기는 할 건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채팅방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나스닥 보세요. 선모. 아니 지금 근데 무슨 푸틴이 휴전 합의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채팅방에서 설왕설래가 되고 계신데 지금 인포맥스에서는 아직까지 안 떠요. 인포맥스 뉴스에는 안 뜨고 지금 제가 보고 지금 금방 들어가 봤는데 CNBC도 지금 터업은 휴전 합의가 아니고
근데 유가가 안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새로 우크라이나에 또 새로운 도시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 범위를 넓혀간다 이런 뉴스가 지금 현재 지금 타업으로 있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요.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고 아까도 이렇게 여기 와서 엘리베이터 안에 3층에서 옷 갈아입고 오는 중에 벽에 걸려 있는 TV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의사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그 레토릭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를 침공할 의사는 없고 오케이 알겠고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략하고 있지도 않다 하는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좀 미쳤어?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게 아니래. 자기네 영토에 들어간 거죠. 특수 작전이라고 표현. 그렇지. 특수 작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더라고. 지금 뭐 이렇게 서구 언론에서 말하는 러시아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젤렌스키는 훌륭한 놈이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동네에 뭐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쳤다고 지금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거는 미친놈이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미친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네. 어쨌거나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는 벌어야지. 조금이라도 건져야지. 지금 건설주들이 그러셨잖아. 뭐 DLENC도 그러셨고 GS도 말씀하시고 늘 그랬는데 뭐 현대건설도 지금 보니까 한 3일 그냥 팡팡팡 뛰더라고. 이거 믿어도 돼요, 이거? 그냥 이거 개인 지금 내피셜 말씀드려도 됩니까? 내피셜. 네. 꽃놀이패를 지었다. 건설주는 예. 꽃놀이패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희망, 그다음에 그분이 아직까지 정책이 아니고 공약이죠. 공약과 정책은 다릅니다. 이제는 공약은 좀 이렇게 뭐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정책은 아무래도 정말 차분하게 공무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어떤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현실적인 부분들로 오는데 일단 공약을 내세우는 게 주택 건설에 대한 것들은 뭐 이재명 낙선자나 다 똑같았죠. 근데 그 수국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낙선자 같은 경우 250만 원을 공공건설하겠다라는 네. 거였고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50만 원은 공공, 200만 원은 민간, 그리고 용적률 다 풀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정치인 관점이 아니라 네. 제가 대장동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대장동에서 누가 돈을 받았고 하는 건 이제 법정으로 갈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놀란 것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익을 누가 나눠갔느냐는 건 이거는 법률적인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된 게 일단 용적률을 풀어줬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다는 건데 이제 건설사들은 민간 개발 용적률을 풀어주게 되면 저는 그와 같은 사태가 제발 안 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민간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남겨먹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원가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원가 공개 안 하고 있죠. 얼마를 남겨먹는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그렇게 건설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건설주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대형 건설사 위주로는 앞으로 지금 이제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잠시를 풀어준다고, 잠시는 이제 풀어주는 걸로 이미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음마아파트도 재건축이 들어가죠. 저는 대형 건설사들은 저는 꽃놀이패다. 꽃놀이패다. 어그리? 그럼 뭐 다시 반복해봐야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근데 소장님이 잠깐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며칠 전에 타 방송에서도 대장동 얘기하면서 욱 하시던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작은 땅덩어리라도 지금 시행사와 건설사에 대한 개념도 아직 잘 안 되신 것 같고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네. 이제 시행사가 얻었고 건설사들은 낙찰 가격이 되지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사들이 이제 그런 걸 되면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부동산 TV가 아니거든요. 연합 네, 그러니까. 인포맥스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저희는 주식 관련된 쪽으로만 한정돼서 보게 되면 대형주 좋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데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주라는 말씀이 대형 건설주. 네, 대형 현대건설주에서 건설주 있는 저런 네. 것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뭐 오늘 움직였던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한 해 순이익이 1,000억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순이익이. 예,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요. 순이익이. 시총이 2,000억입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까지 그냥 약간 방치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올라가야죠. 이틀 만에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에서도 기회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약간 먼저 움직였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원자재가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알루미늄 폼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이렇게 딱 올라갈 때 보면은 알루미늄 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 집어넣어가지고 구조물 딱 만들고 거푸집. 네. 그다음에 다음 거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나무 좀 아니었어요? 예전엔 나무 썼는데 그래서 이제 막 깨고 나무 그렇지, 빼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게 한번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회장님? 그러니까 일단 그때 8만 원 이런 거 받고 다 벽돌 짊어지고 해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알루미늄 폼으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들의 특징을 잘 보시게 되면 알루미늄 폼이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판가 인상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회사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래요. 그러면 벌써 장기 공급 계약에 빌려줬는데 아까 장기 공급으로 알루미늄을 받아왔는데 이거 벌써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데 지금 시세로 임대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큼 나겠습니까? 차익이.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대표적인 뭐 S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폼 이런 회사 지금 세 글자? 세 글자? 아. 폭등하는데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그게 걸받는 또 이제 2위, 3위 회사들도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뒤따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 더 그러니까 건설 쪽과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저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시세 못한 것들 중에서 또 그러니까 공부가 살짝 좀 필요하시겠죠. 공부가. 네, 공부는 우리 톰 형님께서. 네. 네.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아까 우리 김 대표께서 위클리 리포트에서 보여줬다시피 개인 외국인 기관이 사고 파는 게 확 갈렸잖아요. 네. 개인들이 지금도 개인들만 사고 있는데 네. 전기전자에다가 운수 창고였어요. 네. 지금 그러면은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아무래도 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지금 여기서 뭐 리오포닝이다 건설이다 뭐다 뭐 엔터다 컨텐츠다 해서 막 길길이 뛰는 와중에 그러면 개인들이 사고 있는 이쪽만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의 발목도 잡고 있고 현대차까지 포함해서 딱 결론으로 지금 나오는 시장의 팩트는 딱 그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개인들이 사지 마? 저 화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그러시고 안 나오. 네. 차가 막혀서. 그럼 화요일 듣기 전에 우리 김 대표께서는 아니 그럼 화요일날 하시죠. 아니. 근데 저는 앞서 보신 것처럼 신용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만 아니면?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점 쪽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논리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는 저런 저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빠른 종목들 못 따라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분할로 매수하는 거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그런 쪽이 또 변화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막 떨어지면서 사는 경우가 있고 시장 확인되고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올 때 뭐 늦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은 많은데 만약에 저라면은 그런 전략으로 해볼래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 관심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안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입장입니다. 저도 거기 동의하는 게 네. 굳이 그런 종목, 그러니까 그 종목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런 종목을 사서 그거는 빼시죠. 굳이 그런이라고 하면 약간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굳이 지금 IT나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금융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네. 좀 불편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론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균형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게 좋아 보이는데 왜 주가는 하루씩 내리느냐. 저도 이제 다른 방송 나가면 댓글들이 그렇게 달리는데 그걸 좋다고 보시는 분들 뭐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아니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떡밥 잘 던지시는데요. 야. 요거 좀 저 자료 소장님 이거 잠깐 준비한 거. 예, 그러시죠. 예.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그 지금 여러분들 저 PT 자료 보시면 뻥튀기 IPO 수요 예측 막아라. 저희가 이제 거의 아마 방송에서 최초로 엔솔 그 뻥튀기 청약에 대해서 그 일경 모였던 거, 일경 모였던 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금융 당국의 이 규정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뻥튀기 IPO 수요 예측을 막아라라는 게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왔는데 마이크 스퀘어로 하시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한다라고 하는데 불성실 수요 예측이 2019년에서 19건. 제가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지금 꽤 많은 지금 불성실 수요 예측이 이미 발견이 됐고요. 특히 투자 일임업자나 사모지합 투자업자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법을 이제 이것을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신고서를 제출하는 IPO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게 오늘 뉴스에 나온 겁니다. 다음 장.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강화가 됐어요. 이제는 수요 예측에 참여자하는 경우에 투자 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 규모가 50억 이상이어야 되고 네. 만약에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300억 이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증빙 서류를 증권에서 제출해야 된다. 굉장히 좀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금융투협에서 얘기한 앞으로는 IPO 수요 예측 시점에 대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 참여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 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주행 규제 역할을 계속하겠다. 강제 규정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강제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동료. 종료, 준수, 촉구 이걸 끝난답니다. 그래요. 이게 금융당국의 오늘 공식 신문 기사입니다. 쓰는 순밖에 안 나오죠. 또 이제 또 이렇게 그거 새롭게 또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또 금융당국 수장들이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통상? 그렇겠죠. 네. 거기 기대를 해봐야죠. 어찌됐든 뭐 촉구하고 실컷 잘 듣다가 뒤에 가고 촉구한다.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 독려하겠다. 독려하겠다. 이게 위원회 자체가 자율규제위원회네요. 자율규제, 그러니까 이게 자율규제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가져가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죠, 뭐.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원래 시행 개정안이 그러니까 이제 5월 1일부터는 이제 이런 걸 제출해야죠. 서류를 하나 더 내야죠. 네.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강제 규정화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보다 기업 평가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평가나 네. 문제가 많아요. 예. 상대 평가해 놓고 모델 대상은 항상 저 피어 그룹이라고 그래서 저 해외 잘 나가는 회사들 거기 타겟해 놓고 그러면 걔네들 그 회사들 뭐 PR 50배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상대 평가로 만들어 놓고 결국 LG 엔솔이 저기 BATL하고 비교한 거 아닙니까? CLT하고 비교한 거 아닙니까? AATL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CLT하고 비교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참 김민수 대표는 버럭하지 마세요. 방금 예. 방금 차 소장님 저 부분은 이제 끝 부분에 가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씁쓸해지는 거긴 한데 근데 요즘 갈수록 느끼는 게 우리 셋 중에 네. 꼭 이렇게 뭐 어떤 저기 주민 저기 민증 번호가 이렇게 저 뒷번호라서가 아니고 네. 가만히 보여 여기서 장수만 살 사람은 우리 김민수 대표. 김민수 대표야. 네. 세상 저렇게 살아야 돼. 적이 없잖아.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지. 네. 이적입니까? 적이 없어.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몰아주시는 겁니까? 특히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는 어떤 자신의 어떤
뭐 내피셜이면 내피셜, 소신이면 소신 이런 게 강하면 강할수록 꺾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표는 장수하실 것 같아. 왜 자, 그러면은 한탄을 하고 계십니까? 두 분께서. 네, 아이, 자, 지금 보니까 네. 잘 가는 거는 건설, 뭐 원전, 뭐 IT, 리오프닝, 콘텐츠, 엔터 뭐 이런 식이야 보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또 이제 정권 교체기에 또 이렇게 공약 관련해서도 한번 움직일 만한 시점이 되긴 됐고 우리 개인들이 주구장창 사고 있는 전기전자 운수창고는 여전히 무겁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고 수급도 안 좋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잘 가는 쪽이야 그렇다 치고 조금 그 부분 어떻게 봐요? 작년에 그렇게 그거 했던 2차 전지 이것도 결국은 LG 엔솔하고 또 엮이고 2부에서 또 이승조 대표님하고도 또 한번 살펴는 볼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은 어때요 요새? 또 이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오늘 얘기? 하루 종일 이 얘기만 드렸었는데 어떤 얘기? 제가 편의점에 가서 배터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휴대폰 충전용 배터리? 아니 그거 말고 1차 전지라고 그러죠. 그냥 그 건전지. 원통형 동그란 거. 원통 동그란 그런 거 에너자이저 같은 거. 네, 맞습니다. 100만 수불이나 100만 수불. 그렇지. 바로 하셔도 됩니까? 네. 그런 거. 이렇게 그거를 사러 아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러 갔는데 예전에 이거 제 기억으로는 한 3천 몇백 원으로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거 AAA 사이즈. 예. 지금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꽤 비싸죠. 5천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번 쓰고 마는 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 번 쓰고 마는 것도 거의 뭐 배터리 들어가는 게 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인데 이거 벌써 오른 거 보게 되면 금방 50%는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 지금 수익성 버틸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 거 아닐까요? 2차 그럼 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NCM 계열이다. 뭐 LFP도 뭐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번에 테슬라가 지금 가격 200만 원 올렸죠. 네, 하루 차이로 이제 인도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200만 원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게 지금 어차피 자동차 회사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좀 올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니켈 같은 경우 저렇게 폭등한 가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들어가는 대개 보면 뭐 코발트, 망간, 뭐 네. 알루미늄 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급등했는데 네. 뭐 최근엔 좀 밀리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 쪽에서 이 수익성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1차 전지 업체들이. 그럼 거기다가 다 NCM 만들어가지고 양극재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장기 공급 계약은 했다고 하더라도 미처 못한 게 가격 폭등해서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 일단은 뭐 받아주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준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보였던 수익성 확 꺾이겠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순이익이 9천억 나왔습니다. 지금 시총 보게 되면 90조죠. 100조, 90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올해 9천억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폭등한 원자재 쪽에서? 그럼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예상한 것보다 못 나와서 뭐 한 5천억대로 나왔다. 네. PR 200배.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말입니다. 그랑데 말입니다. 예, 더군다나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그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현대차가 우리 기억으로는 초반엔 수소차 쪽으로 좀 올인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가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올인하고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릴 이 얘기 중을 잠깐 한두 마디만 하면 아니 그거는 이제 잠깐 이제 짧게 얘기하면 현대가 그 CEO들 대상으로 매년 초에 기술 그 발표회를 연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CEO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그 수소 파트가 있었대요. 예. 근데 올해 그게 빠졌답니다. 그게 뉴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게 왜 수소 파트가 빠졌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전기차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뺐다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조금 아직은 세모. 더군다나 지금 앞서 혹시 예. 아휴 뭐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질문하기도 말하기도 겁이 나네요. 아니 그래도 합시다. 차 소장님하고 내하고는 할 얘기는 또 해야 또 사니까 안 하면은 혹시 또 정권 바뀌어서 또 수소차가 또 접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 얘기입니다. 그 전 얘기요? 네, 이건 이미 선거 전부터 나왔던 선거 얘기입니다. 전부터 선거 전 나왔던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이 하이브리드로 정책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순수 전기차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네.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기관을 같이 가자 하이브리드였는데 최근에 그 정책을 바꿨고요.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 일본 이제 닛산 전기차니 뭐 이런 것들 막 나올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엊그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그 자체적으로 배터리 이제 그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기자가 LG 엔솔 그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잠재적인 니네들의 악재가 아니냐. 그랬더니 LG 엔솔 담당자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더욱더 자극할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우리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고 그렇다면 긍정적이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내리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 입장 쪽에서 진짜 시장이 확 커져 버려서 작년에 만약에 ROE가 뭐 한 7%였다. 이번에 이게 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용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뭐 한 1%대로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확 커져 버리면은 수익성은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 절대적인 금액은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직 전기차 출하량 그렇게 아직 못 나오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지금 약간 뭐 좀 딜레이가 되는 쪽 같은데 와 근데 이번에 테슬라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 테슬라는 그러니까 뭐 요즘 보는 것 중에 뭐 테슬라, 애플 이런 시장 점유율을 딱 점유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와 이게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번에 현대차 보고 EGMP라는 플랫폼 가지고 되게 막 와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복잡하게 맞추는 게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플랫폼 4개로 딱 차를 만듭니다. 얼마큼 이게 다 집중화된 겁니까? 폭스바겐도 ID3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모델이 지금 네 개인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겉에는 바뀌어도 이쪽은 거의 이제 통일화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이 조달이나 이쪽도 딱 보게 되면 완전히 플랫폼화의 가장 정석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만약에 미국 판매나 이런 쪽이 계속 정상적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 공약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실적을 내놓는다는 거는 테슬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현대차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 어렵죠. 이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까 얼핏 눈에 돌아가지고 이제 차 소장님한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몇 주 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제 KB금융하고 기아를 추천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거기 이제 뭐 이제 했는데 못 간다는 투인 것 같아. 네. 근데 상황이 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뷰가 바뀌었을 때는 바뀌었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뷰가 서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하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KB금융을 말씀드렸을 때는 작년 가을서부터 배당도 받으시고 금리 수혜도 보고 수익도 좋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시장에 있어서 전기차 점유율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아차를 추천할 때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높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비율을 고집하기에는 시장상에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과.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다시 만나니까 FMC 전에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래요. 뭐 지금 시장에 어떤 뭐 시스템적인 어떤 위험 내지는 마켓 리스크라 할 만한 건 없느냐 하는 부분은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고 FMC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 같아요. 이 시비도 보니까 뭐 살짝 시장 예상보다는 결국은 갈 길 가겠다는 것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려워요. 어제 같은 22 그런 식의 얘기였으면 사실 유로가 강해져야 되는데 초반에는 강해졌는데 또 유로가 또 약해. 뭐 또 못 강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다가 갑자기 뚝 부러질 뭐 이런 얘기는 아직은 뭐 아닌 것 같고 FMC까지 보고 나서도 얘기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렇게 주간 전망대 가서 얘기해야지 하다가 못 하신 얘기만 두 분 잠깐 한 마디씩만. 오늘 죄송합니다. 왜? 오늘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좀 뭔가 재롱잔치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저희 금요일- 컨셉과 안 맞았어. 네, 컨셉과 안 인플루언서 맞았어. 라이브 맞아라고 생각하셔서 어. 오늘 방송 너무 재미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 다시 진짜 한번, 예, 진짜 그러네. 네, 너무 진지하게 했습니다. 아 진짜. 네, 본부장님이 화내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는 네. 지금 왜 이러나 싶었더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연의 그 임무를 잊어버렸네. 아 중간 중간에 욱욱했는데 어. 참았습니다. 너무 두 분이 진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를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컨셉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예. 화요일 아무튼 날은 여기다 머리띠를 좀 할까요? 톰 제리 이렇게 머리띠? 그럽시다. 그러면 화요일 날은 내가 그냥 넥타이를 갖다가 왜 그 아, 그걸 안 됩니다. 그건 음주 방송으로 오해받습니다. 그건 음주 방송으로 오해받고요. 예, 네, 예. 음주 방송으로 오해받습니다. 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역시 그러네. 뭔가 지금 내가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헛짓했네. 네. 저 본부들 잊으면 안 되죠. 저희가 여기 왜 있는지. 네. 자, 그러면 컨디션 조절 잘해서 화요일 날은 네. 찍고 까부는 네. 으로 예.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